혹시 다주택자이신가요? 그러면 매년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실 텐데요. 이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좀 줄여볼 방법은 없을까? 오늘 바로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죠. 아,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어떨까? 특히 그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니까. 와, 이거 정말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그런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금 퍼즐을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우선 지금 세금 문제가 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고요. 또 왜 하필 배우자 증여가 가장 인기 있는 해결책으로 떠올랐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섣불리 도장 찍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4가지 현실 점검 리스트. 그리고 어떤 게 최선이고 어떤 게 최악의 증여 방법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종 전략은 뭔지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는 이 세금의 덫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자니 매년 날아오는 종부세 폭탄이 부담스럽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덫에 딱 걸린 기분이죠.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을 확 뚫어줄 비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배우자 증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숫자 6억 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6억 원이요?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게임에서 쓰는 치트키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부세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경고하거든요. 단순히 종부세 아끼겠다고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방법 뒤에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섣불리 증여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 4가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첫째, 이 종부세라는 게임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부터 이해해야 하고요. 둘째, 혹시 내가 놓친 숨겨진 비용은 없나?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셋째, 10년의 덫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 크게 봐서 내 전체적인 인생 계획, 재무 계획이랑 이 결정이 과연 맞는 건지 이 4가지 반드시 다 따져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인별과세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종부세는 우리 집에 매기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몇 채냐 이거예요. 가구가 아니라 개인이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증여하기 전에는 남편 이름으로 집이 3채가 있었어요. 이러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집 한 채를 아내한테 통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은 2주택자, 아내는 1주택자가 되죠.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다 무거운 세율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당 주택수를 줄이는 것.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공짜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복병의 정체는 바로 취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증여하는데 하필 이 집이 세금이 무거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만 무려 8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취득세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면 이게 무려 13.4%까지 그냥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아니, 내 집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증여를 시작하는 첫 비용이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이건 10년이라는 시간의 족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월 과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증여받은 집을 10년을 못 채우고 팔면 정말 큰일 난다는 규칙이에요. 왜냐? 양도세를 계상할 때 증여받았을 때 가격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아주 옛날에 그 집을 처음 샀던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써 절세하려고 했던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종부세라는 나무 하나만 보다가 내 인생 전체의 재무 계획이라는 큰 숲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상속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묶여있는 대출은 없는지, 심지어 집 명의가 바뀌면 당장 건강보험료가 확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진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뢰밭을 피해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즉 최악의 방법과 진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선의 전략을 지금부터 딱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최악의 수 지분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 세 채를 전부 50대 50 지분으로 나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볼 때는 여전히 남편도 3주택자, 아내도 3주택자거든요. 중과세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럼 최선의 수는 뭐냐? 한 채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2채, 아내 1채 이렇게 만들어야 비로소 남편의 인당 주택수가 줄어들고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핵심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집 10년 이상 쭉 가져갈 계획이신가요? 이 증여를 하고 나면 내 명의의 주택수가 확실히 줄어드나요? 취득세 폭탄을 맞을 위험한 지역은 아닌가요? 이 질문들에 모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배우자 증여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아니오거나 하고 망설여진다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당장 내년에 종부세 몇 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나의 자산 지도는 어떤 그림이어야 하는가? 눈앞의 절세 기술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론입니다.